자, 확인 설명 의무에서 지금 이제 볼 게 설명사항을 보는 거예요. 핵심 중에 핵심이죠. 별표가 3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할 때는 뭘 설명해야 되느냐. 그건데, 일단은 첫 번째가 그 매물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몇 평짜리 아파트다, 면적 같은 거, 언제 지어진 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 사항을 얘기해 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를 설명해 줄 것. 벽면, 여기 바닥면 들어가야 됩니다. 바닥면, 도배 상태. 그 다음에 각종 시설, 설비의 상태. 그 다음에 도로,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지하철에서 몇 분 거리 이런 거. 시장, 학교 등과의 뭐요? 근접성. 그 다음에 입지 조건. 그 다음에 환경 조건도 얘기해 줘야 돼요. 벼뜨는 거, 소음 이런 거. 그 다음에 설명사항 중에 권리관계도 얘기해 줘야 돼요. 권리관계. 특히 대출 얼마 있다 중요하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 이런 거. 이건 세입자 빚이고 보증금 빚, 이건 대출 빚이죠. 둘 다 빚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요 임차인이 살고 있잖아요. 아니면 주인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 소유자, 소유권이니까 소유자가 홍길동이요라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소유자는 홍길동이요라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이 소개할 때 주인이 누구예요? 이렇게 매수인이 물어보니까 그거 알 필요 없고요.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그냥 사세요. 이렇게 해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요 권리자의 인적사항, 요 이름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건 설명사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띄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공개할 때 인적사항은 공개 금지야. 근데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한테. 침 튀겨가면서. 침 맞을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 그 주인이 아무개라고 얘기해줘야지 그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두 개로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되니까 권리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자가 홍길동이요. 이것은 설명해 줄 사항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 권리관계 설명해야 돼. 그거는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설명사항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인터넷에 띄울 때는 주소나 성명은 오픈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공법상 규제상. 공법. 보니까 공법 뭐 특강하더만요. 와, 진짜. 공법은 특강 듣고 뭐 하고 그래야 과락을 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법에서 한 50점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점이니까 반타작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50점 넘을 것 같죠? 가만히 있으면 37.5야. 막 길을 쓰고 하면 그게 뭐 47.5, 50, 55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막 길을 쓰고 했더니만 막 80 됐다.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지. 워낙 시험 범위가 넓어서 그래. 그러니까 공법은 시험 범위를 갖다가 그냥 나라에서 과목 정할 때 반토막을 내야 돼 그냥. 옛날보다 줄어든 거예요 공법이. 옛날보다 줄어든 거야 진짜로. 공법은 그냥 딱 쪼개갖고 이렇게 해야지 균형이 맞지. 줄퉁살퉁 해야 되는 거예요 공법.
그 다음에 예정 금액도 설명하게 돼 있고, 예정 금액은 뭐냐면 아까 13억 5천에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고 13억 5천이니까 계약이 되시면 중개보수는 675만 원 주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돈을 갖다가 이렇게 중개해가지고 돈을 벌어본 분은 뭐 이렇게 붙여서 하는 거 있잖아. 하나에 5원씩 하는 거 있잖아. 그 뭐야? 인형 눈 붙이고 이런 거 못해. 조그만 거 팔아서 뭐 CU에서 뭐 팔아갖고 뭐 50원 이거 못해. 한꺼번에 막 1,000만 원씩 받고 이런 경험 있는 사람은 그거 절대 못해. 그 돈으로도 안 보여 이렇게. 자, 그래서 보수 얼마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설명사항이 들어갑니다요. 그 다음에 세금. 취득세가 1.1%인데요. 3.3%인데요. 라고. 취득할 때 부담할 조세의 종류랑 세율을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취득할 때니까 세율 1.1%입니다. 라고 설명.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취득세 1.1%. 취득세 1,200만 원 이게 아니고 세율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조세의 종류 및 세액이라고 출제를 해. 그러면 땡. 세액이 아니고 뭐야? 세율. 문제집에 있는 것들이야. 이런 게. 시중에 문제집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9번인데 9번은 모든 세금을 다 얘기해 주라는 게 아니죠. 어떤 세금이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설명해 줄 조세에 들어가지. 재산세도 보유 이런 건 아니잖아. 어떤 세금? 취득 관련 조세. 맨날 틀리게 내면 9번이야. 다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9번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 확인 설명사항과 관련해서 확, 수, 취, 조 요거 암기하셔야 돼. 이 자체가 한 문제가 될 수 있어. 확인 설명사항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가 뭘까요? 보수야. 이거. 어디 갔어? 요거. 그다음에 취조는 취득 관련 조세 이거죠. 얘는 확인 설명사항에만 나온다고. 정보 공개할 내용에는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정보 공개할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확수, 취조 갖고 맞추는 거예요. 그럼 확수, 취조는 무슨 말이에요? 확인 설명사항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정보 공개 의무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게. 요거야, 요거. 이걸 암기하면 끝. 이걸 전부 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아까 공부했던 것 중에 요건 복습하고 넘어가고요. 여기 보면 권리관계는 설명사항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권리관계. 설명사항이죠. 이러한 설명사항으로서 권리관계에는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된다.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소유자 홍길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임자가 주인이 홍길동이요 라고 설명해야 된다고. 그게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에요. 아까 설명했던 거요. 판례예요. 자, 중요한 게 이거라고 그랬어요.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요거. 요게 전세 사기하고 관련된 거예요. 주택 임대차 알선이 많아. 전세라고 대부분 우리가 중개하는 건. 그때 설명사항을 전세 사기 때문에 추가시킨 거야. 몇 가지가 늘어났는가? 5가지가 늘었어요. 자, 일단은 관리비 얼마,
관리비는 뭐 얼마 해서 이만큼 나왔어요 라고 얘기해야 돼. 관리비 얼마, 관리비 12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근데 그 중에는 무슨 뭐 수도료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번이야. 이게 생긴 것은 전세 사기보다는 월세를 편법적으로 올리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월세를 많이 못 올리잖아, 5%. 그러니까 많이 올리기 위해서 그냥 관리비를 갖다가 변칙적으로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월세 상당 이렇게 뽑아내는 게 있게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세 사기보다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정보 제시 의무라는 게 남아.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제시해야 될 정보가 뭐가 있을까? 제시해야 될 정보 뭐가 있어? 2개가 있다고 보는데. 임차인 정보. 임차인 정보가 뭐겠어? 임차인 정보가. 세입자가 2명이 있고요. 세입자가 보증금 얼마에 들어있어요. 이거잖아. 그러면 이번에 세입자를, 지금 주택임대차니까 세입자를 이번에 집어넣어주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번에 들어가면서 뭐 확정일자 받고 그래도 꼴등이잖아. 그럼 벌써 지금 들어있는 세입자가 몇 명이고 확정일자 다 받았을 거니까 대부분. 그러면 내 이번에 들어가는 세입자는 보증금이 안전한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들어가 있는 세입자 보증금 얼마짜리고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건 듣기에 나와 안 나와? 그럼 누가 알고 있어? 주인이 알고 있지. 그러면 주인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집주인한테 물어서 그걸 갖다가 이번에 들어간 사람한테 얘기해 줘야 돼. 그럼 집주인한테 물었을 때 집주인이 가르쳐 줘? 안 가르쳐 줘? 안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주인은 이제 어떻게 해요? 제시할 의무가 생긴 거야. 세입자 몇 명 있다, 보증금 얼마 들어있다는 걸 제시할 의무가 있어. 이 의무가 있기 전에는 어땠었냐면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되려는 사람이 그렇게 불안하시고 그러면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야. 동의해주면 저기 주민센터 가가지고 들여다볼 수는 있게 했다고. 근데 뭐예요? 동의를 받아야 되지. 그럼 주인들이 동의해줘? 안 해줘.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해서 법을 고친 게, 보완한 게 이거야, 이거. 임대인은 이거 뭐예요? 제시하라 뭐가 있어. 제시를 못 해줄 것 같으면 뭘 해줘야 돼? 동의. 제시를 직접 해주거나 아니면 동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뭐밖에 없었어? 동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보 제시할 게 뭐가 있을까? 뭘 또 제시해야 돼? 체납세금. 세금 밀린 거. 이것도 임대인이 동의해주면, 지금까지 임대인이 동의해주면 세무서 가서 그 동의서 갖고 세금 밀린 게 있는가 없는가 볼 수는 있었어. 근데 동의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그래 이제 임대인한테 너 세금 밀린 거 없다고 저 납세증명서, 국세증명서 보여줘. 이게 제시 의무야.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체납세금과 관련된 그런 국세지방세 그 납세증명서 있죠. 그건 요새는 뭐 다 주인들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 다 갖고 와. 못 갖고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동의해서 들여다보게 해야 된다고. 근데 동의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냥 뛰어와 이제는. 요 임차인 정보도 뭐예요? 띄운다고. 그러니까 요것은 동사무소 가게 되면 들어있는 세입자에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출력받을 수 있어. 주인은 당연히 출력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걸 가져오는 주인도 있어. 둘 다 가져와야 돼.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요게 조금 약해. 원래는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보통 뭘로 대신하냐면
세입자 뭐 얼마에 들어있다. 그 한 명 정도니까 그거 얘기하고 끝내주지. 근데 다가구 원룸 같은 경우는 이것도 보여주고 이것도 보여줘야 돼. 이게 정보 세심. 누가 해줘야 된다고? 네. 두 번째. 이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냐면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이거 뭐예요? 보증금이 아니고 그중에 일정액의 보호야. 최우선 면제권. 말했어. 최우선 면제권이야. 최우선 면제권에 따라서 배당받을 때 이 세입자가 세치기에서 배당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죠? 그러면 이번에 들어가는 세입자한테 보증금이 지금 뭐 5천만 원인데 소액에 들어가요. 그래서 혹시 잘못돼도 최우선적으로 보증금 5천을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뭐요? 얘기해 주라 이거지. 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전입세대 확인서라고 있어. 그 전입세대 확인서를 갖다가 주민센터에서 띄워보면 세대주가 뭐고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이 들어가 있으면 임차인이 아무개고 그 사람이 세대주고 전입 날짜가 며칠이고 이걸 한 페이지짜리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뽑아줘. 그게 전입세대 확인서예요. 그럼 이번에 들어간 세입자 입장에서는 요 기존의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 돼 있을 때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면제권이 있잖아요.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우선면제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 전입이 돼 있어야지. 뭐 전입신고된 사람이 몇 명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열람을 할 수 있는데 열람은 또 누가 동의해야 돼? 임대인이 동의해야 돼. 지나가는 나그네가 띄워볼 수는 없어. 그런데 임대인이 이걸 동의를 못 해주면 어떻게 해? 자기가 띄워야 된다. 임대인은 뛸 수 있으니까. 얘하고 얘가 약간 겹치는 측면이 있으나 얘는 보증금 얼마 이런 것까지 나와요. 얘는 뭐가 나와? 전입일자. 대항력과 관련돼 있죠. 대항력.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를 알선했을 때는 전입세대 확인서를 갖다가 임대인의 동의하에 볼 수 있어요. 임대인이 가져다 줄 거예요. 이걸 설명하라는 뜻이야. 자, 마지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요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죠. 이번에 또 제도를 뭐 바꾼다고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바꿔도 진짜 많이 바꾸네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 이게 뭐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얘기해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시게 되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금 혜택 문제가 아니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인데 들어가는 세입자가 보증금 만약에 1억을 걸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나갈 때 1억을 갖다가 안전하게 돌려받고 나가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떼일 수 있잖아.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에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은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세입자가 1억 넣고 들어오면 1억에 대해서 뭐예요? 보험에 예를 들어 가는 거예요. 보험. 반환보험. 요때 들어오는 임차인이 자기가 돈 내가지고 자기가 반환보험, 보증금 돌려받는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반대로 주인이 뭐예요? 의무적으로 들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세입자를 위해서. 그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이란 말이에요. 의무가입이야 이것도. 안 하면 과태료 세요 이것도. 그래서 주택 임대차를 알선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라는 거지. 이걸. 이게.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리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관리비는 매매계약을 알선한다 그럴 때 설명사항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관리비는. 관리비. 진짜 들어가?
지금 임대차라고 그랬잖아. 그것도 주택 임대차야. 그럼 아까 위에 설명상에는 매매든 전세든 간에 설명상이 쭉 이렇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 관리비가 있어 없어? 그러면 매매다 그랬을 때는 관리비는 설명해 줄 사항이 아닌데 관리비 없잖아. 관리비는 어느 때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상 그래. 근데 우리가 매매일 때 뭐 이거 관리비 얼마 정도 나오고 뭐 이거 물어보니까 얘기해 줬어. 그건 의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얘기해 준 거야. 관리비 없잖아.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관리비는 일반적인 설명 사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 근데 어느 때는 설명해야 돼? 그렇지, 그렇게. 그게 핵심이요. 1번. 나머지는 좀 복잡한데. 자, 그 다음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자, 몇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합니다. 이게 확인 설명은 이쪽 매수인 쪽, 임차인 쪽이 하는데 법에서 설명하라고 돼 있는 사항 중에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질문도 들어왔지만 누수에 대해서는 벽면 누수예요, 지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벽면 누수는 확인 설명 사항이다, 아니다? 설명 사항이지. 벽면 상태니까 설명해줘야 돼. 잘 파악을 해서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야 돼. 그런데 이런 누수가 있다 그랬을 때 이걸 조사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보통 이런 누수 부분이 좀 구석지에 있거나 안 보이는 곳에 있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특히 농짝 뒤에 있거나 이러면. 그럼 확인 설명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누수를 설명해야 돼. 누수를 설명하려면 조사해야 돼. 조사하려면 어떻게 조사하지 그걸? 농짝을 드러내봐야 돼. 그렇지 않고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거기가 곰팡이가 서렸는지 물이 서렸는지 이게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든 제도가 뭐냐면 야, 벽면 누수 이거 설명상 맞는데 직접 조사하기가 좀 그렇다. 너무 무겁다 농이. 그랬을 때 주인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벽에 누수 부분이 있냐 없냐를 물어볼 수 있지 않냐 이거야. 예? 그죠? 예. 벽에 누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밉상으로 그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누수가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그게 이거예요. 누수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눈을 쳐다봐야 돼. 눈빛이 흔들리나를 잘 봐야 돼. 흔들리는 순간에 아 이거 있구나. 그러면 당장 빼보자고 한다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더 물어본 뒤에 이삿날 빼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혹시 누수가 있거나 그러면 그건 이제 저기 뭐냐 고쳐주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얘기하면서 이사 나가는 날은 빼볼 거 아니야. 이사 나가는 날은 그냥 딴 데 가지 말고 그걸 딱 확인해서 물건에 하자 없는 거 확인하고서 잔금이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이거예요. 물어보는 거. 눈을 보면서 물어보는 거. 그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야. 벽면 상태. 예. 그럼 누구한테 이걸 물어봐야 되느냐 이거지.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다 그러면 누구를 갖다가 뚫어지게 째려봐야 되는 거야. 매도인 매수인 중에. 매도인을 봐야지. 여기 매도인.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물어봐야 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의무는 없지. 의무는 없는데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지. 안 물어보면 어떨 건데? 책임을 온통 지면 돼. 아이, 나 그렇게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 넘어간 책임을 지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좀 상태가 좀 오래됐다고 하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시험 볼 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야 된다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상태는 저것처럼 벽면 상태 이것도 될 수 있어. 사실 대표적인 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세에 들어가 있는 사람. 주인한테 그러잖아. 여기 세입자 몇 명 들어가 있어요? 다가구 원룸이라고 치면 제일 이해가 쉽지. 세입자 몇 명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야. 왜? 등기부에 안 나오니까. 보통 임차권 등기를 임차 전세 등기를 대부분 안 해주잖아.
근데 다각 원룸이라고 하면 세입자가 막 들어있을 거, 공실도 있겠지만, 그러면 거기 들어있는 세입자가 몇 명이나 있고 보증 얼마에 들어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 이번에 집어넣어주는 지금 저의 고객이 안전할 수 있겠죠. 그게 판례까지 있습니다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실제 권리관계라고 합니다.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 상태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실제 권리관계인 세입자가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다음에 배울 확인설명서하고 연결됩니다.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뉘지요. 하나가 기본 확인사항, 두 번째가 뭐예요? 세부 확인사항, 세 번째가 뭘까? 두 개밖에 없는 걸 아시는 분이 너무 많아 지금. 중개보수야 이게. 왜 중요하냐? 중개보수는 기본도 아니고 세부 확인사항도 아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가는 게 네 가지인가 나오죠? 원래 5가지지만 4가지 아시면 되는데 그 4가지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는 기본 확인사항과 다르게 자료를 뭐예요?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실, 내, 벽이 표금 방문자에 관해요. 이거 4가지잖아. 그래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대상인 것은 뭐예요? 실내, 벽이 관해요. 거기 제일 앞에가 실제 권리 관계가 이거예요. 이게 확인 설명서와 연결되는 거지. 엄청 중요하죠? 제가 봤을 때는 간간히 시험에 나오고, 근데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게 뭐냐면 얘가 얘다는 게 아직 안 나왔어. 그럼 이런 자료 요구 질문에 대해서 누쓰는 건 없죠? 이렇게 했더니 뭐라 그래? 딴청을 피우고 딴말 하면서 정말 살기 좋다고 얘기하면서 딴 데 가가지고 저쪽으로 딴 데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법 위반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를 주거나 대답을 할 의무는 없다. 응할 수도 있지만 불응할 수도 있지. 얘기 안 해줄 수도 있지. 얘기할 의무가 없으니까. 대신 안 해주면 어떻게 돼? 되게 이제 어떻게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불응했을 때는 요거 시험에 나왔었지.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한테 뭐 해야 돼? 말이 설명이지 일러 바치는 거예요. 자료 좀 뭐 물어봤더니 대답도 없습니다. 이렇게 일러 바치고 어디에 딱딱딱 기록을 해둬야 돼. 확인 설명서에 기록해둘 거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 요구에 대해서 불응했을 때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그러면 이런 자료 요구에 불응했다 그랬을 때 밑에 보시면 조사할 의무가 없어집니까? 벽면 그 뭐 누수가 있거나 그러진 않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 그럼 조사 의무가 없어져? 여전히 있어요. 스스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밑에 보면 자료 요구에 불응했을 때도 조사 및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여전히 있다는 거지. 이쪽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신분증 막 보자고 할 수 있어요? 경찰관 아저씨도 아닌데? 예? 신분증 달라고 할 수 있냐고. 이게 옛날 조문이 없었다고. 조문이 없는데도 계약서 쓰러 가면 뭐라고 그래요? 신분증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뺏기잖아, 신분증. 이제 조문이 만들어졌어요. 누가 신분증 좀 봅시다 해야 돼? 누가? 여기 돼 있어. 그럼 소수공인중개사가 신분증 좀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 법적으로는 아니야. 보조원이 신분증 좀 봅시다 그러면 더 안 되는 거예요. 보조원은 법에 딱 뭐라고 돼 있어?
물론 이것 갖고 실무적으로 왜 소공인데 신분증 보여달라고 했냐 그래가지고 막 하진 않은데 시험에는 나올 수 있다. 여기 좀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로 딱 못이 박혀 있어. 이렇게. 자, 확인 설명서 써서 주고 보존하고, 이거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확인 설명서를 써서 주고 보존한다는 것은 이제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확인 설명한 것을 잘했다고 증거 남기는 거예요. 내용 얼마 안 돼요, 이제. 끝났어. 누가 확인 설명서 써줘야 될까?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요. 누가 확인 설명서 써줘야 돼? 개공이. 그리고 거기다가 개공이 서명 플러스 날인하셔야 돼요. 서명 및 날이네요. 자, 근데 많이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게 말씀드렸어요 벌써. 소공이 아까 그 언니 동생이 있었잖아. 소공이 활동을 같이 했어. 집도 보여주고 뭐 대출도 설명해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오히려 소공이 계약서까지 다 동생이 주로 출력을 해. 그러면 그 동생인 소공은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근데 이걸 어긴 사람이 그렇게 많아. 함께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만약에 법인이다 그러면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해야 되고, 법인일 땐 누구 손으로 해야 되고, 법인일 때는 누구 손으로 해야 되고, 대표자. 분사무소일 때는 누구 손으로 해야 되고, 그치. 기본이요, 기본, 이거. 근데 출제한 사람은 막 이거 바꾼다고, 조심해야 돼. 특히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한다고 그러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버리겠죠, 그러면. 매년 나와, 매년. 이것도. 보조원은 여기다 막 날인을 하는 의무가 있다, 없다? 보조원. 없어. 그럼 날인할 수 있다, 없다? 날인을 한다고 막 우겨. 개공과 소공이 날인하니까 보조 나도 도장 있다고 하면서 막 날인한다고 막 날뛰어. 그러면 어떻게 해. 날인의 의미가 뭔데?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말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잖아, 지금. 하는 책임만 이렇게. 기출 문제입니다. 이건 무섭지만 이게 옛날 기출 문제야. 하여간 그때보다 지금은 이제 시험 문제 수준이 많이 올라갔지만 하여간 기가 막힌 거 어쩔 때는. 자, 확인 설명서를 주고 그때는 매도인 매수인 중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걸려들면 안 돼요. 양쪽이 다 주는 거예요. 다 주고서 그 다음에 보관하는데 몇 년 동안 보관하신다? 3년. 3년 동안 보관하신다. 근데 요걸 보관한다고 하는 게 중개 사무실에 보존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그렇게 유권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관하는데 집에다 보관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다 위반이야. 차 트렁크에다 보관하는 사람도 있어. 이동식으로. 차 트렁크에 있다가 사무실 들어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단속 나올 때 보면 일반적으로 다 미리 예고하고 나오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요. 현장 조사할 때 다 미리 예고하고 나와. 그래서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속 나왔다고 제가 전화 통화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전에 조사 나온다고 다 하니까 거기 일했던 사람이 전부 다 강동구 명일동 와서 놀고 앉아 있더라고. 사무실 문 닫아놓고 꼴도 보기 싫다 이거지. 저쪽 가서 하루 놀다 가더라고. 명일동에 있는 부동산 사장한테 전화해 보니까 어제 그것 때문에 여기 와서 다 놀다 갔대. 쉰 날이라고 생각해서. 자, 그래서 사무실에 보관하는 건데 보관 안 해도 되는 경우 있나요? 어떤 경우? 이게 전자계약이에요. 제가 이번에 연수교육 할 때 전자계약과 관련해서 이제 수업을 1시간 정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앞으로 대세입니다, 대세 이제. 네, 그래서 계약 건수가 이번에 딴 데 가서 연수교육 할 때 제가 전자계약 해보신 분 물어보니까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 전자계약이 이제 많이 일반화될 거고, 전자계약 하려고 그러면 이제 막 스마트폰도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뭐 PC에서 그것도 해야 되고, 공인인증서 또 여러분 지금 쓰는 공인인증서 갖고 안 돼. 따로 돼야 돼. 그래서 공인인증서 발급받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 저는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공짜지만, 저는 공짜로 받았는데, 공짜지만 앞으로는 이제 돈 내고 할 거야. 그 시장도 꽤 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자계약일 때는 확인설명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데, 그럴 적에는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자동 보관이 돼. 따라서 사무실에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제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면 끝. 자, 여기 보면 행정처분이라고 나와 있죠. 제목이 이제 정확한지는 모르겠어. 자,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거보다는 자, 이렇게 해보자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 그 다음에 소공이 있는데, 첫 번째, 확인 설명을 엉터리로 했다. 잘못했다. 요거 하고, 두 번째,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주고, 그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날인도 하고, 확인 설명서를 보존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크게 의무가. 그래서 확인 설명을 잘못했다. 개공이 잘못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느냐 그러면 업무정지가 아니고 영업정지가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확인 설명서를 안 주거나 보존 안 했을 때는, 도장 안 찍었을 때는 요게 업무정지예요. 자, 소공이 만약에 설명을 엉터리로 했어요. 설명을 제대로 했지만 근거 자료를 안 보여줬어요. 이렇게 되면 뭐고요? 자격정지고. 소공이 확인 설명서에 도장을 안 찍었다면 그것도 자격정지예요. 소공이 확인 설명서를 교부 안 했을 적에는요. 교부 안 했을 때는 교부할 의무가 없거든, 소공은. 그래서 교부 안 해도 제재를 받지는 않아요. 없어요, 자격정지가. 어떤 경우에 없다고? 교부 안 했을 때. 확인 설명서를 소공이 보존 안 했다고 하면 이것도 없어. 보존할 의무가 없으니까. 그러면 소공이 있는 것은 여기서 뭐예요? 서명, 날인할 의무 요거밖에 없죠? 안 하면 어떻게 돼? 자격정지다. 그렇게 돼,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얘 안 했을 때는 요거 처벌이 없고, 예. 오히려 날인하는 요건 의무가 있으니까 요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격정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림으로 기억하시자 이 말이야. 그래서 요 개공일 때는 빨간 눈사람의 머리통, 요거 몸통, 업무정지 몸통. 업무정지가 더 무거운 거예요. 머리통은 여기 눈깔이 있어, 눈깔 이렇게 두 개. 그래서 빨간 눈사람이 누구예요? 개공이고. 그 다음에 요 냉장고, 이게 소공은 이제 이쪽 오른쪽이잖아요. 소공일 때는 노란 냉장고 이렇게 해봅시다. 냉장고, 직사각형 냉장고인데 냉장고예요. 그래서 요 위에 자격정지고 밑에도 자격정지인데 중간에만 뭐예요? 비어있죠, 이렇게? 없는 거. 그래서 노란 냉장고가 뭐예요? 소공. 빨간 눈사람이 개공. 빨간 눈사람은 의미가 머리통보다 밑에 몸통이 더 커요. 영업정지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서 내거나 요걸 바꿔서 내거나. 소공이 설명을 잘못했을 때 500과 그러시면 안 돼. 자격정지요. 이건 출제 10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다 끝났어. 그게 이제 여기 가로 1번입니다. 그 그림으로 설명드린 거고, 확인 설명을 갖다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면 민사 책임지는 게 있죠. 민사 책임. 손해배상 책임.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설명을 잘못하는 바람에 계약이 깨졌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보수를 받을 수가 없다.
줘야 되겠다. 그죠? 이 보수 관련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 자격증 따시고 있으면 막 저 상대방 잘 봐가면서 정말 아주 악랄하게 뭐 그런 사람이 있거나 뭐 그런 경우 있어요. 가끔씩 보면. 그런 사람한테는 그냥 보수 달라고 하는 소송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법무사한테 한 30만 원 주면은 써줘요. 그럼 거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100% 이겨요. 시간 문제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을 괴롭힌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이 일반적인 상도에 어긋나는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그 사례처럼. 그럼 한번 좀 뜨거운 맛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 사람도 그래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저렇게 해보면 다음에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저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 중간에 아는 사람 끼워가지고 막 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여기 보면 2번이 시험에 잘 나오죠. 의뢰인이 개업 공인인계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님이 복비 안 줬네. 그래서 이럴 적에 개공에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상 책임이 없어질까? 없어지지? 요게 출제가 제일 많이 된 거예요. 공짜로 해줬다고 해도 잘못 설명했을 때는 책임 지쇼. 그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요거 봐봐요.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상이더라도 그랬던 정보를 확인도 않은 채 진실인 것처럼 전달해가지고 손님한테 피해를 줬다면 설명 의무사항이 아닐지라도 잘못 얘기해서 피해를 줬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지. 이거 막상 시험에 잘 안 나온 건데 오히려 2번보다 이제 3번이 더 중요한 상태예요. 요게 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 뭘까요? 설명 의무가 없는데 잘못 얘기했을 때는 책임지라는 거잖아. 그럼 설명 의무 사항이 아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실제 채무액이야. 자, 다시. 대출이 있는 집을 소개할 때 실제 대출이 얼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조사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 빚 설명할 의무가 없다가 판례야. 뭐만 얘기해 주면 끝이야. 채권 최고 금액.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최고 금액이 2억이나 되지만 다 갖고 2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하면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얘기해 주고 전달해야 될 건데 주인이 2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그거 믿고 그대로 그냥 2천밖에 안 남았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증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해 준 거야. 근데 들어갔더니만 2천밖에 안 남은 게 아니고 2억이 넘어가더라는 얘기지. 잘못된 거죠. 그때 책임져야 돼? 나는 실제 채무액은 설명할 의무가 없으니까 잘못 얘기했어. 난 책임 안 져.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지금 순간에 제일 중요한 건 요건 3번 판례. 3번 판례. 빈도는 2번보다 훨씬 적게 나왔지만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근데 4번 보시죠. 4번하고 수업을 마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읽어볼 거예요. 4번은. 이걸 해볼게. 임차 의뢰인에게 세 얻겠다는 사람에게 등기부상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 설명해야 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새로 들어간 사람한테 등기부상에 표시된 권리관계를 확인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임대 의뢰인에게 다가구 주택 임대 의뢰인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 주인한테 다가구 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용 중 임대차 계약 내용 중에서 개인 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차 보증금 얼마에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언제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지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이 자료 요구한다고 돼 있잖아 지금. 이게 뭐예요 이거 아까 배웠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잖아요. 등기부에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 의뢰인한테 자료를 제시해서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잖아. 판례가 있잖아, 벌써. 12년도 판례인데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서 아파트면 요게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아파트 아니고 뭐 빌라라든지 특히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다 이 말이지. 예? 요새 실내 벽이 환해요가 나올 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확인 설명 의무까지 봤고요. 다음 주에는 확인 설명서 작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